인천시가 자체 매립지인 에코랜드 후보지 1곳과 광역소각장인 자원순환센터 후보지 7곳을 발표했습니다. 부평 계양권역 자원순환센터 후보지는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에코랜드 후보지 발표로 영흥도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흥을 화력발전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부평과 계양권역 자원순환센터 후보지 발표를 미룬 것은 부천시와 협의 중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증설 활용 계획이 부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부천시가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 토지주 대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변 배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주장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한 인천시가 쓰레기 처리 시설을 어디에 만들 건지 그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체 매립지인 일명 에코랜드는 옹진군 영흥도에, 그리고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는 권역별로 7곳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부평과 계양 권역의 자원순환센터 부지는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옹진군 영흥도를 에코랜드 예비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될 에코랜드의 규모는 약 4만 5천 평. 인천시는 소각과 재활용 과정을 거쳐 쓰레기 매립량을 기존 직매립 방식의 5% 내외로 줄일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쓰레기를 자원순환센터에서 완벽하게 소각한 후 이마저도 90% 이상 자원재생 등을 통해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이 정도 분량만 에코랜드에 담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는 권역별 광역시설로 모두 7곳을 건설할 계획.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에 있는 기존 시설 3곳 외에도 중구와 남동구, 강화군의 자원순환센터 후보지 3곳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부평 계양권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부평과 계양권역의 쓰레기를 부천 대장동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부천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천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관련 협약식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부평 계양을 딴 후보지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을 만큼 저희 협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그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약서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양자가 협약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을 지키자고 하는 인천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환경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지역발전기금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 수건사업 우선 추진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를 확정한 뒤 오는 2025년까지 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의 바탕이 되는 대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시설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필 기자, 인천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시설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가장 크게 먼저 넘어야 할 큰 산이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인천시가 발표를 한 이후에 대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옹진군은 이번 지정을 철회하라며 곧바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장정민 옹진군수의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를 직접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옹진군과 말 한마디 협의 없는 인천광역시의 쓰레기 매립 후보지 영흥면 발표를 결사 반대하며 조속한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원천무효입니다. 네. 장정민 옹진 공수는 영흥도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운영되면서 그 수도권 혐오시설의 전초기지가 됐고 그 고통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옹진군이 인천의 모든 쓰레기까지 감당하는 게 정당한 정책이냐고 강조했습니다. 영흥도 주민들도 인천시가 발표를 할 때 인천시청 앞에서 이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지금까지 감수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매립지냐며 하소연했습니다.
네,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예비 후보지 주민들과 공론화 합의 등을 거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자체 매립지 설치 지역에 매년 58억 원 규모의 이제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100억 원 상당의 이제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예. 또 수익 시설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15만 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를 제공할 뜻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띈 것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도를 화력발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겠다라는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유독 눈에 띄었었어요. 예.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형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인천 역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했고 탈석탄 동맹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영흥을 화력발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석탄 없는 친환경 섬을 만들겠습니다. 대체 매립지의 경우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 지역인 부평 계양 지역에도 광역 소각 시설이 이제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추후 결정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만큼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게 부천시와 합의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4곳의 광역 소각 시설을 이제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발표에는 중구 신흥동과 남동구 고잔동, 강화군의 용정리만 포함이 됐는데요. 부평 계양 지역의 이제 광역 소각장 신설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이제 부천시가 현재 협의 중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천 대장동에 소각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부천시가 현재 이곳을 현대화하고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런데 인천시와 강서구가 현대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이곳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잖아요. 네. 부평 계양 그리고 강서 지역의 소각 쓰레기를 부천 대장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겁니다. 당초 지난 10일 이에 대한 이제 인천시와 부천시의 협약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역 주민들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런 결정을 부천시가 내리면서 이 협약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부천시는 11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인데 부평 계양 지역의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은 이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본 이후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가 자원순환 정책의 바탕이 되는 대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시설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인천시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발표 내용을 함께 짚어보고 왔습니다. 인천 부평 계양 지역의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은 부천에서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 자원순환센터 증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정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 기자, 일단 그 부천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장동 소각장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데 이곳에서 인천 일부 지역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가 함께 처리되고 있어서 부천 오정동 주민들이 사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 부천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자 또 원도시민 오정동 일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광역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소각장 이슈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에서 시작해서 서울 강서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받아와서 이 부천에서 처리하자는 계획을 듣고 지역민들이 사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부천에서는 한 차례 협약시까지 연기가 되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는 18일에 부천 오정동에서 설명회가 열리고요. 이외 성북동 등 다른 지역도 설명회 일정이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도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현재 부천 대장 소각장에서 이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규모가 300톤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는 시설 노후화 때문에 한 220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거나 또 향후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게 현재 직면한 문제다. 이게 부천시의 지금 현재 입장인데 네. 그만큼 부천 시민들의 삶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주민 설명이나 협의 없이 처리됐다는 것에 시가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장 소각장이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 소각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미리 시민들과 이제 협의 과정은 좀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역 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쓰레기도 모자라서 계양구하고 강서구 쓰레기를 갖다 태우겠다고 하는 것은
부천 시민과 더불어서 오정동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끼리 몰래 골방에 숨어가지고 만들어낸 정책을 부천 시민, 특히 오정동 주민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인천시 발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평과 계양의 소각장 문제는 조금 뒤로 미뤄둔 모습입니다. 부천과의 합의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추진된다면 앞으로 부천 자원순환센터는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부천시는 인천시, 서울 강서구와 함께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재 대장동 소각장 증축에 대해서 합의를 일단 했습니다. 예. 현재 소각장의 규모를 증축하고 또 시설을 현대화해서 인천 계양 부평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부천에서 함께 처리하는 모습이 될 텐데요. 하루 쓰레기 처리량은 최대 9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이 되고요. 또 하루에 부천은 400여 톤, 인천 부평 계양구에서 300톤, 서울 강서구에서 100여 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부천시 처리량인 200에서 300톤급 규모에서 이제 3배까지 훌쩍 늘어나게 되는 건데 네. 부천시가 노후화한 현재 대장 소각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만 지금 수천억 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12만도 2천억 원이 넘는 건데요. 그래서 인천하고 이제 서울 강서랑 함께 가게 되면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부천시는 부지를 제공하면서도 또 재정적인 부담을 좀 절반으로 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이제 광역화가 이루어지면 지자체별로 예산 투입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시설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설치 이후에는 운영비 등을 크게 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인데 부천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달 일단 중순에 열리는 이 주민 설명회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천시의 계획 함께 들어보시죠. 오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나갈 텐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주신 그 말씀이나 또 건의 사항을 저희가 잘 수렴을 해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또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그런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광역 소각장 이 설치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어떤 이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또 시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원순환센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나 또 앞으로 대장 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이 주민들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무튼 소각장 광역화가 추진이 되고 나면 주민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도 또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앞으로 좀 간극을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에 이어서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 소각장 추진에 관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포시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배후 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김포시는 11일 김포도시관리공사 토지주 대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주변 배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애기봉 배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 개장 예정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주변의 야생화단지를 비롯한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가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걸포동과 운양동, 장기동 일대 걸포 4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에서 3년 동안 개발 행위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24일까지 14일 동안 주민 의견을 받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심의할 계획인데요. 공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김포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승객 71명이 탈 수 있는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됩니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의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해 내년부터 71인승 2층 전기버스 6대를 도입합니다. 이번 2층 전기버스는 출퇴근길 승객이 많은 M6117번 노선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에 김포시 북부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김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김포 문수산 등산로 정비에 8억여 원, 인삼 쌀맥주 상품화에 1억여 원이 배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